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더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야 정말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변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는데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홀몸 노인들이 한파에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안부를 묻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당뇨를 앓고 있던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순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에게 AI가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자 상담사가 전화를 걸었고요. 상담사의 연락도 닿지를 않자 직접 방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당뇨로 건강이 악화된 어르신이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다행히 급히 수술을 해서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보살피는데 AI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과 관심,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수록 내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진짜 월동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간에 누리호 4차 발사 내용 들어보고요. 시는 뭐하니 광양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단이 극장에서는 최근 순천의 한 매장에서 벌어진 한 아이 엄마의 갑질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7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여수시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개발행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이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주장과 함께 의회 내부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여건 변화나 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경관 및 방제지구 건축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대한 법적 한도의 내용적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법적 유인 범위에서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을 완화하고 토속 채취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며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에 상정해 안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이 특정 의원으로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듣기로는 본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여수시 실무국장이 직접 나서서 조례안을 설명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조례 개정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이번에 개정된 조례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먼저 토속 채취 허가 기준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허가 기준이 인접 도로로부터 300m로 돼 있는 기존 안을 100m로 대폭 완화한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해당 조안과 관련해 상위법에 예외 조항이 지정돼 있고 지방사무로 유인된 것도 아닌 새로운 사항을 예외 조항으로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관지구 내 용도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지구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허용이 될 경우 여수시 관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안선 경관지구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의 이번 개발 행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내부 논란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원이 얼마 전 여수시의회 사보임 파문 과정에서 등장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슈가 또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회 내부의 갈등 양상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회 내부의 정책 대결이나 혹은 건강한 긴장 관계로 봐야 할지 혹은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봐야 할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 소식인데요. 광양시 일부 아파트에서 다수의 세대가 불법 전실 확장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공용 복도를 이 점유해서 집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시공 방식인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이 없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광양시 일부 아파트의 상당수 세대가 소방과 건축법을 위반하는 이 불법 확장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수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사안은 아파트 세대의 현관과 실내 공간 사이에 위치한 이 중간 공간인 전실을 확장해 이 공용 복도를 점유하는 불법 행위로 광양시는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 이 아파트의 불법 전실 확장은 화재 시 피난 통로를 막는 등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데요. 광양시는 주민 반발이나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행정기관이 불법을 적발했었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광양시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7월 31일에 이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 정작 원상복구 미이행 세대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는 비슷한 행정 난맥상이 광양시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면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통해 원상복구 성과를 거둔 것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청의 경우 지난 2023년 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해 174건의 전실 확장 위법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통해 원상복구율이 80%에 육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예. 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선례가 아직 없고 법적으로 이 공용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가 법률 검토나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노동계 소식인데요.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목포지청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 민노총 전남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원청과 하청 교섭에 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노동부가 스스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행정폭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사회적 법적 현실이 입증해왔다며 노동부가 이를 외면한 채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입을 닫고 손을 묶고 일하라고 강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특히 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특별히 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요 내용 어떤 겁니까? 네, 노조는 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원청의 책임을 은폐하고 하청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결국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지역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과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노조는 정부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이에 맞선 노동자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MBC 김담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는 지난주보다는 좀 돌아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다 나은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걱정하는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예, 매일 목소리로 저희 건강을 만인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은 이 그러니까요. 직업적인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좀 숨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밤새도록 회사에서 또 리포트를 만드셨습니다. 어제 새벽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는데 모두가 퇴근을 한 이후에 고흥 현장으로 향하셨죠? 네,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요. 저희 누리호가 고흥에서 쏜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또 2년 반 전에 3차 발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이번에도 또 꼭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싶기도 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나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쯤 고흥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어제? 저희는 9시 반에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10시 40분쯤 도착을 했는데 예. 이미 그 전망대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언니 발사는 거의 새벽 1시 맞습니다. 넘어서 했는데 네네. 10시 40분부터 사람이 바글바글했다고요? 네, 보니까 한 저녁 드시고 7, 8시부터 모이신 것 같아요. 막 돗자리 깔고 뭐 캠핑 의자 가져와서 앉아 있고 또 뭐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꽁꽁 무장한 채로 와가지고 몇 네.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누리호를 보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새벽에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현장에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다. 다들 중계로 보시겠거니 저도 그랬고 예.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리포트 보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바글바글.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보러 오셨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현지 반응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실까 네, 봐. 워낙 뭐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춥고 해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왔고 뭐 울산, 서울, 뭐 경상도 뭐 이런 뭐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렸는데 대부분 보면은 좀 어르신들보다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온 단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따보니까 다 이 아이들이 그 우주 항공 쪽에 꿈을 관심이 가지고 많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누리호의 비행을 꼭 봐야 된다 해가지고 4차 비행 때 처음으로 온 뭐 가족분들도 있었고 뭐 네. 2차 때도 오고 3차 때도 오고 4차 때 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자기네들도 꿈이 이제 우주 비행 쪽이다 보니까 꼭 같이 와보고 싶다면서 동아리 학생들과 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팀이 있는데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때 총 13기의 위성이 탑재됐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소형 위성, 큐브 큐브 위성. 위성에 만들었던 세종대학교 연구팀이 그 전망대를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만든 큐브 그쵸. 위성이 실려 가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죠. 현장에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 연구팀들도 와. 와가지고 단체로 와가지고 뭐 인터뷰도 따고 하긴 했었는데 감회가 정말 남다르다고 성공해서 이제 잘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덕분에 현장 분위기를 좀 잘 전달받을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18분 정도 좀 지연이 됐더라고요. 뭐 저는 중계를 지켜보면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되게 좀 초조하더라고요.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이제 12시 55분에 이제 누리호가 처음에 발사될 거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조금 늦어진다는 속보가 이제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다 핸드폰을 들고 그 뉴스 속보를 보면서 네. 언제 뜨나 어. 계속 그
전망대에서 보면은 그 나로 우주센터가 보이는 방향이 있거든요. 네. 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또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 속보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카메라 예, 대기시켜놓고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지금 몇 시 몇 분이냐 음. 확인해가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죠. 그랬군요. 이게 그 전망대에 있는 그쪽에서는 따로 안내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원래 2년 반 전에 3차 발사 때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워낙 이번 4차 발사는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 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스크린은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요원만 좀 배치가 됐을 뿐 전에 네. 봤던 뭐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뭐 응원봉 뭐 이런 것들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조용하게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속보를 보면서 누리호의 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군요. 그때 어젯밤에 갑자기 지연됐던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그 이유가 그 발사하기 전에 8분을 남겨두고 누리호에 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이제 엄빌리칼 타워 회수 과정에서 압력 센서의 이상이 감지되면서 이 발사가 18분 정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이륙과 비행 과정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19간 위성들을 모두 목표 궤도에 잘 안착시켰다. 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네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1시 18분이 되자마자 누리호가 하늘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아. 화염을 뽑으면서 올라갔잖아요. 혹시 예. 영상 보셨죠? 저 실시간으로 봤는데 저 아. 눈물 날 뻔했어요. 괜히 뭔가 좀 마음이 뭉클하고 그죠, 울컥한데 그죠. 또 이게 네네. 너무나 웅장하고 막 큰 불꽃을 뿜으면서 가다 보니까 여수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여수 순천 보니까 네. 고흥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거의 다 동부권에서는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 집에 있는데 밖에 제가 본 게 맞나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주황색 불빛이 굉장히 생각보다 선명하게 네.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순식간에 대기권으로 맞아요. 사라졌죠. 그래서 네. 누리호가 18분에 이륙한 뒤 2분 뒤에 1단 로켓을 분리했고 그 다음에 차례로 2단 분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발사 7분 뒤에 고도 500km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12분 후에는 3단 엔진 정지와 궤도 투입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사 13분 후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 주 탑재 위성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부탑재 위성 아까 말씀드린 큐브 위성 12기까지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임무를 완료한 시각이 1시 3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리호가 약 18분 정도 비행을 한 건데 예. 이것은 당초 항우연에서 예상한 시각보다 3분 정도 단축된 시각입니다. 단축됐다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 3분 정도 단축됐다는 것은 그만큼 누리호의 비행 성능이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더 좋게 나왔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계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누리호에 붙어있는 탑재된 그 카메라 영상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뭐 이게 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날아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서 참 또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무를 잘 마친 누리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주탑재 위성 같은 경우에는 1시 55분에 그 기지와 이제 성공적으로 교신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12기가 지금 차례대로 교신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네. 지금 항우연에서 계속해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차 발사에 성공을 한 누리호. 이번 성공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지난 1, 2, 3차 때와 달리 이번 4차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민간 주도의 첫 발사였습니다. 예. 기존의 항우연에서 주관했던 뭐 발사체 조립 뭐 이런 제작 과정들을 예. 항우연 쪽에서 그러니까 이관을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관을 해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항우연의 도움을 받아서 발사 운용을 하는 데는 이제 뭐 항우연의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 민간 기술로 발사체를 띄워서 이 발사
발사하는 것을 성공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또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예.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누리호에 탑재된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소자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순천에 이제 본사를 두고 광양 공장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냐고 하면 히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 우주 같은 경우는 워낙 기온 변화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뭐 기온이 엄청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온 변화를 잡아주는 장치를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장치는 3차 발사 때까지는 계속 해외 부품을 저희가 가지고 왔대요. 유럽에서 인증받은 예. 부품을 가지고 왔는데 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13기 위성 중에 한 기 위성에 하나의 위성에 이 부품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된 것이고 네네. 참 의미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요. 자, 이렇게 점차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이 날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주청의 계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획 나왔습니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항우영과 함께 2차례의 누리호를 더 발사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아두고 있고요. 예. 2028년 이후의 계획은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발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과제는 지금까지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성공한 것은 확률을 좀 많이 올린 상황이잖아요. 4번의 발사 중에 3번을 성공했기 성공했으니까. 때문에 75%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공한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 발사체를 상용화해야 되는 이제 단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지금 발사하는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또 이 발사체가 한번 쏘아 올려지면은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회용이죠. 발사체 네. 자체는. 예. 그래서 이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뭐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미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개발을 해야 될 한다. 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단비 기자와 함께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그 순간 현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또 우리 우주 산업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두 분을 뵙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 시그널 오프닝송을 징글벨로 올렸어야 됐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두 분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입고 그런데 오다 보니 저희가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아주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의 아주 예쁜 빨간색 스웨터를 두 분이서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하필 오늘 또 저희 그 스튜디오도 그러게요. 이제 네. 겨울을 맞이해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러네요. 나는데 두 분의 의상하고 정말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오늘 빨간색을 선택하신 좋네요. 이유라도 오늘 김세희 팀장님. 아, 오늘 라디오 전망대 오려고 일부러 특별히 빨간색 챙겨 입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생각이 딱 통하신 거예요. 네. 요즘 또 산불 또 경각심도 일으킬 겸,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3주간 별일 없으셨고요, 두 분 손 팀장님. 별일은 없었고 뭐 네. 주중에는 퇴근 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하고 주말에는 네. 제가 좋아하는 산에 좀 등산하시고. 조계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오. 보리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직도 가보셨어요? 조계산? 조계산 네. 잘하긴 가봤는데 그 네. 이제 뭐 제가 막 산을 막 다니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지금 아직 날씨 다니기 딱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절로 단풍 구경은 하셨겠어요. 그럼요. 오. 많이 했죠. 2번 갔다 왔으니까. 뭐 좋은 포인트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습니까?
조개 일단 산자락에. 서남사 가는 길이 이쁘죠. 거기 쭉 이렇게 그렇죠. 네네. 꽤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길이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아 그럼요. 거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단풍이 다 떨어질랑 말랑 하지만 진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김세희 팀장님은 단풍 구경 좀 하셨어요 올 가을에? 아, 네. 출퇴근하면서 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예쁜 단풍길이 있나 네. 봐요. 출퇴근하면서 은행나무. 많이 봤습니다.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저희 방송국 올라오는 길이 워낙 또 나무가 울창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단풍이 좀 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자 아직까지 나는 좀 가을을 미처 못 느꼈다. 아직 가을을 보내줄 수 없다.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양 지역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딘가요? 아직 가을을 보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께 광양 역사문화관 추천드립니다. 광양 역사 네네. 문화관. 네네. 요즘 역사문화관 앞마당이 정말로 황급빛 은행잎으로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400년 된 사진을 뽑았어요. 은행나무가 선사하는 은행잎이 네. 카페처럼 촘촘히 깔려 있고 햇볕이 스며들며 마치 한 폭의 가을 풍경 안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잠시만요. 사진을 계속 들고 계셔주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서 세월을 품은 만큼 나무의 모습도 웅장하고 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금빛 잎이 찰랑거리며 흩날리는 풍경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세희 우리 팀장님이 써주신 멘트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를 그렇죠. 읊조리듯이 네네. 그 시 한 편을 읊으신 것 네네. 같은데 사진이 지금 네, 그 세희 보시면은, 팀장님이 네. 들고 계시니까 와 이거 진짜 뭐 너무 부정 안 예쁘죠? 거친 그냥 사진이에요? 네. 원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은행나무 이렇게 큰 게 그 앞에 한 400년 됐어요. 아, 400년이요? 네, 400년 됐습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네.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그럼요. 정말 여기가 아직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광양 지역의 명소, 광양 역사문화관. 알겠습니다. 근데 이 건축 양식,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양 역사문화관이 건축 양식이 매우 특별한데 네. 이 건물이 예. 1943년 일제 강점기에 광양 군청으로 건립이 됐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2009년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가셔가지고 건물 외관을 한번 보시면 예. 그 전형적인 일제 강점기의 아. 관공서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제 가옥 느낌이 좀 납니까? 예, 납니다. 저희는 여기서 근무도 했습니다. 읍사무소에. 진짜요? 구 군청이면서 구 읍사무소였죠. 네. 지금은 이곳은 네. 지금은 문화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 역사문화관. 문화관으로 네, 바뀐 거고 네. 그 전에는 읍사무소로 네, 또 활용이 맞습니다. 됐던 공간이어서 네. 실제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언제까지요? 저희가 몇 년도에 같이 근무했죠? 2005년도입니다. 아, 2005년도예요? 20년 전에. 네. 그때 2005년. 딱 1년 근무하고 네. 새로운 읍사무소로 옮겨가지고 네. 그럼 그때 두 분이 함께 근무를 하셨어요? 같은 팀에서. 두 분 연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같이 근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두 두 번째. 번째입니다. 아, 예. 네. 예. 돌고 돌아서 다시 알겠습니다. 만난 두 분. 네, 네. 잘 통하는 이유가 오늘도 따로 있었네요. 이렇게 20여 년 전부터. 자, 어쨌든 두 분의 그 인연이 시작된 광양 역사 문화관. 지금은 약간 이게 문화유산으로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네. 건물이라고요. 네, 지정이 됐고 이제 예. 그 역사문화관에서 뭐 예. 전시라든지 지금 예. 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리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작은 건물 한 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좀 아담합니다. 네, 근데 그 아담한 매력이 또 이 약간 오래된 보호수 은행나무랑 어우러져서 굉장히 정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양 지역 분들 아직 안 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성 사진 한 장씩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혹시 제첩 좋아하세요? 제첩. 제첩회 제첩국 많지 않습니까? 제첩국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첩이 섬진강에서 잡은 저희 제첩이 광양시 구미 중에 속해요. 네. 그래서 이 광양의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이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는 예.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예.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오. 올해 그래서 시장님께서 로마에 가셔서 네. 10월 31일 날 인증서를 수여를 받고 오셨어요. 오, 네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럼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자, 이 제첩 네. 자체는 많은 분들이 좀 지역민들이라면 그렇죠. 익숙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 명물이면서 일단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서 이 애주가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어떻게 손 팀장님 좀 좋아하십니까? 아, 제첩 그냥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먹습니다. 예, 네네. 제첩. 제첩국도 인기고 또 회무침 이것도 맛있습니까? 제첩 회무침 드셔보셨어요, 손 팀장님? 아 그럼요. 여름에 뭐 자주 먹죠. 그래요. 이것도 맛있고 제첩 전도 별미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그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은 이걸 잡는 방식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이걸 손틀어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잡는 방식이길래 굉장히 좀 중요한 농업유산으로 선정이 된 걸까요? 예, 그 손틀어업이 예. 섬진강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네. 그 이 방식이 이제 특별한 이유는 예. 그 사람이 직접 섬진강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거랭이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네. 그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서 제첩을 잡는 방식이에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 지금 거랭이가 예. 뭐냐면 그 단단한 나무로 만든 틀에다가 네. 그물이나 철망을 달아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예. 철망 밑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강바닥을 긁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위에 그 제첩들만 딱 이렇게 아, 네네. 걸러서 네네.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걸러져서. 맞습니다. 오호, 이게 정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네. 사람의 그 그렇죠. 네. 손 기술과 네. 또 힘도 또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환경을 훼손을 하지 않고 제첩 서식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섬진강 가면 제첩을 이렇게 잡나요? 이거 옛날에 그렇고 지금은 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켜서 예. 아까 말했던 거랭이 도구를 이용한 손털어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게 또 섬진강 제첩 잡이의 가장 큰 매력이자 또 가치라고 또 보존해야 될 것 같고요. 오, 그래요. 그렇죠. 좀 중요한 게 이런 유산을 여기서 끊기면 안 되고 앞으로 대대로 좀 전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이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연세가 있기는 있으실 건데 예. 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이어온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 문화 유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세계 중요 농업 유산 공식 인증을 받았잖아요. 예. 받고 난 후에 이제 내년에는 저희 이제 관련 부서에서 예. 전문 용역을 통해서 전수할 지역 모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이제 계획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더 보존을 하고 이 기술을 계승할 것인지를 아마 고민을 골똘히 또 네. 시가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거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렇죠. 도움이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자 지원 사업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청취자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은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상환까지 겹쳐서 예. 아무래도 이중 부담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많이 예,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저희 직원들도 아마 몇 분 계신 걸로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은 네네.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네. 전남 네. 동부 지역에 그렇죠. 네. 상당히 피해 입은 경우들이 많고 뉴스를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사실 이게 좀 마음 아픈 게 사회 초년생들 그렇죠. 좀 처음 집을 구해서 잘 모르고 꼼꼼히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해버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양시에서 이런 예.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은 이제 올해 6월부터 예. 시행을 해서 현재 한 3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있으니까 네. 해당되시는 시민께서는 음. 빨리 하루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 조건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원 대상은 크게 4가지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과 새로 구입하신 전세 계약의 주택이 모두 광양시에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대출 명의자, 그리고 신청자 이 3가지가 모두 본인 동일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세희 팀장님 말씀해 주신 이 지원 대상 조건에 내가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 중요한 게 또 금액일 것 같아요. 지원 금액 네.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인데 예. 이 금액을 최대 1년 동안 12회차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꽤 금액이 네, 지원 금액이 네. 근데 크네요. 이제 이게 예. 이제 매월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 네, 조금 전 우리 김세희 팀장님이 설명한 예. 해당 요건이 되시는 분에 한해 예. 선정 달부터 1년간 매달 그 음. 대출 받은 대출 이자 예.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 기간은 이제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받는 건가요? 매월 신청 매월 받아요? 네, 내년에도 아.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청 건축가로 방문하셔서 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제 접수 후에 또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신 분께는 이제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신청 서류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고란이 있습니다. 네. 공고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세 사기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큰 금액을 또 피해 보는 맞습니다.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자 지원 사업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소식. 이건 뭐예요? 외국어 명예통역관 모집 소식. 통역관을 시에서 모집해요? 아, 네. 저희 철강학만과가 있는데 네, 뭐라고요? 철강학만과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국제 교류라든지 협력 저희 뭐 자매 결연 맺은 데 있잖아요. 예. 또 외국을 가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오, 신기해요. 그 완전히 그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필요할 때 예. 수시로 아마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 그 모집 기간은 예. 11월 17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12월 5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간이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2주 정도 네네네. 지났네요. 모집 네네네. 기간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총 35명 내외인데 예. 언어별로 보면 영어 12명, 예. 중국어 10명, 음. 일본어 7명, 음. 그다음에 기타 언어 6명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각종 그 국제적인 행사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저희가 이제 그 국제 교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하고 이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예.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오. 2년간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고요. 예. 그 지원 대상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인근이셔야지 저희 쪽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양, 순천, 여수, 하동군에 주소를 둔 외국어 능통자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어요. 오, 그럼 아직 광양 시민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민들에게 네.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동군까지. 네, 하동군까지. 예. 신청은 어떻게 해요? 신청은 저희 광양시청 철강항만과로 오시면 되고요. 예. 방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네. 자, 2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이제 그 명예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게 네네. 되는데 일단 통역 능력이 좀 중요하겠죠. 통역 실력이 돼야지만
이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기준은 제가 준비를 아마 못했습니다.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서 뭐 철강 항만과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철강 네. 항만과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소식이고 네. 일단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활동하면 그래도 보수는 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원칙은 무보수 봉사 개념으로 하시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요청해서 국제 행사 통역에 참여를 하시면 예. 저희 그 광양시 통역관 위촉 조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소정의 통역 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아까 말한 대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거는 예. 저희 시청 홈페이지 이미 공고란에 있거든요. 예.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뭐 주변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한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한번 이렇게 국제 교류 행사에서 통역을 해본다는 것은 또 엄청난 자신감이 많이 생기죠. 기회 네, 아니겠습니까? 또, 예. 시민분들께 열려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번 올해 만날 날이 저희 한 번밖에 저희 송년회 하셔야죠. 송년회 하긴 해야죠. 12월에. 일정은 방송 저희 끝나고 한번 논의를 네, 네. 해보시도록 네, 네, 하죠. 네, 네. 저희 이제 올해가 만날 시간이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만나는 날까지 더 건강히 잘 지내다가 만나겠습니다. 광양시청의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아이고 진호야 언느오니라. 아유 요요요 감 좀 먹어봐라. 아이. 여사님 지금 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 떨어지셨어요? 에? 그 이야기 들으셨냐고요? 아이고 나 감 많네. 단감, 꽃감, 대봉에, 홍시에. 아이, 아이고 근데 뭐냐 뭐 재미난 거 있어? 재미난 게 아니고요. 네. 심각해요, 심각. 아이 무엇인데 그리 뜸을 들였어. 아이 폰만 보들 말고 빨랑 얘기해 보라고. 아니 제가 지금 아내한테 들었는데 예. 순천에 있는 다이스 있잖아요. 그 1,000원 제일 비싼 것도 5,000원에 파는 곳. 그 다 있는 거 거기. 네, 다이스. 예. 글쎄 거기서 갑질 사건이 있었대요.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뭐시오 갑질? 아이고 엄마 공무원 갑질로도 그냥 시끄러워 죽겠지만 누가 또 그리 갑질을 했산데. 아이고 시상에 갑도 많다. 다 갑이요. 쎄 플러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젊은 여성 고객인데 중년 여직원이 무릎 꿇고 빌어도 계속 고성으로 화를 내고 손가락질한 그런 사건이에요. 뭐 무릎을 꿇고 빌어. 아유 이유가 무엇인데? 글쎄 고객 아이가 매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예. 출입문 근처라서 그냥 직원이 다칠까봐 뛰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당연하지. 그래 말을 해야지. 그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언마인 고객이 직원에게 이제 폭언을 퍼부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컴플레인까지 언급을 하니까 결국엔 여직원분도 무릎까지 꿇었나 봐요. 아이고야 무릎을 꿇어 불었어. 아이고 어쨌을까.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보다 어린 고객한테 무릎을 다 꿇었어. 아이고 그게 뭔 굴욕이여. 아니 심지어 무릎 꿇은 상태로 따라가면서 빌었대요. 직원은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혹여나 다칠까봐 그냥 본인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저 듣기만 해도 너무 분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단이 여사가 그랬다고 생각해도 저 분해서 못 참습니다 진짜. 아이고 듣기만 해도 얹히겠다 야. 아이고 그 직원이 어찌 말았길래 그렇게 화가 났대. 뭐 아이한테 소리라도 질러 불었대. 소리를 지르긴요. 그냥 여기는 위험하다 뛰지 말라고 제지한 거죠. 아이 엄마가 글쎄 이렇게 얘기했대요. 직원이 뭔데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일이나 하지 왜 계속 애만 쳐다보고 있냐라고 몰아붙였대요. 아이고 그랬구만. 아이고 아니 그 짝 애기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것인데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 엄마가 왜 저리 화를 낸다냐. 아이고 뭘 보고 배울란가. 아니 애를 그렇게 키워도 되는가 모르겠다. 아유 걱정이야. 네티즌 반응도 비슷합니다. 명백한 갑질이다. 제 새끼만 소중하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반응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아유 그래서 그 직원은 그 무릎 꿇었다는 그 직원은 괜찮을란가.
아이고 그 본 사람도 많고 충격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안 그래도 그 다이스 본사에서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피해 직원을 위해서 유급 휴가도 주고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직원이 원하면 부서 이동도 돕고 고객에 대한 형사 고소 의지가 있으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고 그것은 마음에 든다. 아이 진상 고객한테 쩔쩔 매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 직원은 확실하게 챙기는 모습이 영 보기 좋네. 네. 에이, 이 기업에 나서갖고 직원을 보호해야 이런 갑질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요. 갑질 진짜 사라져야 돼요, 진짜로. 예. 아이 그 현장서 진호야. 그 요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어떻게요? 암만 고객이 화가 나더라도 아니 직원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하면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하고 이렇게는 세웠어야지. 그게 그럼요. 사람 도리지. 맞아요. 아이 자기 화도 못 다루면서 자식을 어찌 키운대. 하루에 그냥 100번도 10대번도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자식 키우는 일인데. 그래요? 그럼 한번 나 보려고. 아무튼간에 요즘 사람들은 어찌 이리들이 이기적이 되는가 모르겠다. 사람들이 사는 게 좀 힘들어서 화를 못 참나? 너무 여기저기서 지금 갑질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요. 그래도 그게 정당한 건 아니죠, 절대. 그게 그 자존감들 좀 높이고 본인들 좀 돌아보고 다시는 좀 이 갑질 소식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27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